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빨라지고 있어요. 클래러티 액트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초당적 협력이 실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정쟁의 단계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법안 조율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지난해 7월 17일 하원에서는 클래러티 액트가 294대 13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고 민주당 의원 78명이 찬성 대열에 합류했어요. 상원에서는 지난 5월 14일 은행위원회가 15대 9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루벤 갈레고와 앤젤라 알소브룩스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손을 잡았죠. 이건 결코 우연한 표결이 아니라 미국 정치권 전반이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이 616페이지짜리 법안은 SEC와 CFTC의 관할권을 정확히 나누고 오픈소스 개발자를 법적 리스크에서 보호하면서 동시에 소비자 안전장치까지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8월 10일 상원 휴회 전 최종 처리를 목표로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니 앞으로 몇 주가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예요. 워싱턴 정치 소식통들은 마지막 이해관계 조율만 마무리되면 상원 본회의 통과가 시간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정부의 핵심 기관인 재무부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까지 모두가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는 분위기예요. 심지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도 이 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거대 자본이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이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 문제일 뿐이죠.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더라도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신호예요. 단순히 투자 시장의 변화를 넘어서서 국가 금융 인프라가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해요.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회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5월 백악관 브리핑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금융의 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기술이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오히려 강화하고 전 세계 수십억 인구에게 달러 접근성을 넓혀준다고 강조했어요. 동시에 미국 국채 수요를 폭발적으로 키울 거라는 점도 명확히 짚었죠.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법이 이미 발효되면서 규제 프레임에 큰 축이 세워졌고 남은 조각인 클래러티 액트가 상원 문턱만 넘으면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판은 완성 단계로 들어서게 돼요. 이미 지난 3월 SEC는 비트와이즈와 21쉐어즈 그리고 캐너리 캐피털이 신청한 XRP 현물 ETF를 정식 승인했어요. 이건 시장 판도를 뒤바꾼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블랙록은 아직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캐너리 캐피털의 대표 스티븐 맥클러그는 XRP ETF 자산 규모가 30억 달러를 넘어서면 블랙록의 참전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움직이는 순간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더해 CME 그룹은 이미 XRP 선물 상품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래량은 매달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에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와 비트고 같은 대형 수탁 기업들도 XRP 관련 기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죠. 기관 자금이 들어올 통로가 이렇게 착실히 정비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조용히 물량을 쌓아둘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XRP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과거에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원장이 누락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를 두고 리플사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최근 XRP 레저 V2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모든 의혹이 사실 묵은 힘이 밝혀졌어요. 깨끗하게 의문이 해소된 겁니다. 복구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어떤 조작이나 비정상적인 거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당시 발생한 누락은 초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단순한 기록 오류였을 뿐이죠. 비트코인도 초창기에는 비슷한 성장통을 겪었어요. 기술이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서 겪는 당연한 과정이었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XRP는 중앙화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고 있어요. 리플과 XRP 레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고한 탈중앙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경쟁자들은 리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끊임없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만 기술적 본질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건 오히려 실체가 없는 가짜 뉴스들 뿐이죠. 여기에 더해 리플은 XLS65와 XLS66이라는 두 가지 대형 업그레이드를 예고했어요. XLS65는 단일 자산 볼트를 도입해서 사용자가 특정 자산을 예치하면 지분 토큰을 받을 수 있게 하고, XLS66은 고정기간 무담보, 대출 시장을 열어 기관, 신용, 인프라를 온체인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이미 지난 1월 말 리플드 새 버전이 배포됐고 검증인 투표가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 승인되면 XRP 레저가 대출과 유동성 풀 시장까지 흡수하는 강력한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거죠. 소일이라는 프로젝트가 첫 번째 대출 애플리케이션 후보로 손꼽히고 있어요.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출시된 지 넉 달도 안 돼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건 규제 승인을 거친 스테이블 코인 중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였죠. 지난 6월에는 시총 16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9위 자리에 올라섰어요. 월간 이체 규모도 10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죠. 무엇보다 RLUSD를 이미 쓰고 있는 파트너 라인업이 무서워요. 블랙록의 대규모 국채 토큰화 펀드인 부이드가 상환 결제 수단으로 RLUSD를 채택했고, 도이체 방크는 국경 간 송금에, 마스터카드는 카드 결제 정산에 RLUSD를 활용하고 있어요. 일본의 SBI 홀딩스와 LMAX 그룹까지 합류하면서 리플의 결제 인프라가 이미 글로벌 대형 금융사의 시스템 안쪽에 자리 잡았죠. 리플민트라는 자동화 발행 상환 플랫폼도 새로 열려서 기관들이 훨씬 편하게 RLUSD를 다룰 수 있게 됐어요. RLUSD의 다중 체인 전략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XRP 레저 위에서 태어난 RLUSD는 이제 이더리움을 비롯해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 베이스, 옵티미즘, 잉크, 유니체인까지 6개가 넘는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유동성이 특정 체인에 갇히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즉시 흘러가는 구조라 결제와 정산에 최적화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존재감이 계속 커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리플이 인수한 스탠더드 커스터디와 메타코 같은 기관, 수탁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어요. 대형 은행과 자산 운용사는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수탁사 없이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데, 리플은 미리 이 부분을 정비해 두었죠. 실물 자산 토큰화도 활발해서 XRP 레저 위에서 미국 국채와 부동산, 심지어 금과 탄소 배출권까지 토큰으로 굴리려는 실험이 진행 중이에요. 결국 XRP는 단순한 결제 통화를 넘어 실물 경제와 블록체인을 잇는 중추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리플렛과 온디맨드 리퀴디티, 결제 회랑도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과 중동, 남미까지 이미 광범위한 국가가 연결돼 있고, 이 위에 RLUSD가 결제 매개체로 들어오면서 송금 속도와 비용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죠. 한번 인프라가 자리 잡으면 쉽게 갈아탈 수 없는 게 금융 시스템의 속성이라, 리플이 지금 확보해두는 결제 회랑 하나하나가 앞으로 몇 년간의 매출로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해외 규제 측면에서도 리플은 이미 여러 승기를 잡았어요. 싱가포르 통화청과 아일랜드 중앙은행, 두바이 VARA로부터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를 획득했고, 유럽 미카 규정에 맞춘 사업 구조도 갖췄죠. 각국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하나씩 통과해 오면서 글로벌 결제망을 합법적으로 굴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크립토 기업이 되었어요. 지난해 미국 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최대 리스크가 거친 것도 큰 호재였죠. 그 뒤로 리플은 훨씬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히든로드라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인수 발표부터 시작해서 기관 자금이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자체 그룹 안으로 흡수하는 중이죠. 결제와 수탁, 스테이블 코인, 프라임 브로커리지까지 한 지붕 아래 두게 되면
기관 고객 입장에서는 리플이 사실상 원스톱 창구가 되는 셈이에요. 금융 생태계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요. 단순히 기술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의 수용성까지 모두 갖춘 프로젝트는 리플이 유일하죠. 다른 경쟁 코인들은 규제라는 벽에 가로막혀 고전하고 있지만 리플은 이미 그 벽을 넘어서서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실 텐데요. 지금의 가격 흐름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소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리플의 진짜 가치는 가격창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에 있어요. 큰 그림을 보는 사람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지금 보여주는 일시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XRP는 이제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금융의 근간이 되는 통화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정부가 관련 법안을 앞다투어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리플이 구축하는 네트워크 위에 전 세계 돈이 흐르게 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흐름을 미리 읽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확인한 소식들처럼 XRP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는 이제 대중에게도 확실히 증명되고 있어요. 리플을 묵직하게 모아가면서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된 우량한 수혜 종목까지 함께 담아두는 전략은 앞으로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죠.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더 큰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흔들리는 시세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늘 살펴본 팩트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단단히 세워두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이런 장세에서 어떤 코인을 주목해야 인생 역전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도지코인은 무려 400만 % 급등했고 시바이누는 단 1년 만에 9억 배나 성장했죠. 실제로 만원 투자하신 분은 20억 원을 벌었고 900만 원 투자자는 400일 만에 7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빚이 있거나 노후가 막막한 우리 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시기인 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돈 10만 원으로 7억 원 이상 수익 가능성이 있는 급등 효율 뛰어난 투자처를 얻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이 이미 너무 올랐다 생각하시죠? 단언컨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완벽한 초기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깨어있는 단 4%만이 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가 모두가 포함되어 있죠. 스마트 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의 완벽한 초기 단계를 파악하고 기회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급등할 테마는 무엇일까요? AI, CBDC, RWA, 같이 이미 모든 유튜버가 추천하는 테마에서는 관심을 거두세요. 우리는 시가총액 3위 리플이 대체하려는 스위프트, 그리고 ISO 2002라는 차세대 표준 코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리플만으로는 큰 수익이 어렵기에 리플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생태계에 저평가된 수혜주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데요. 제가 추적한 결과 리플 관련 코인 평균 수익률은 무려 847%였습니다. 사로스는 3개월 만에 13,000% 급등해 100만 원을 1억 3천만 원으로 만들어줬고 코엄 역시 한 달 만에 580%,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2달 만에 500% 대폭등을 보여주었죠. 리플과 기술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독립적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위프트는 200개 이상 국가에서 하루 5천만 건의 국가 간 송금을 처리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표준으로 무려 50년 넘게 군림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중개은행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 며칠씩 걸리는 처리 속도는 디지털 시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새 표준 코드 ISO 2002가 전면 도입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 수용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의 리플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ISO 2002가 전 세계 사용되는 2026년 11월 22일이 도래하면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하루 5천만 건 거래를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거대한 경쟁,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도 있어요. 현재 중국계 테더가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 200조 원 중 140조 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죠.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서명하며 100% 투명한 미국산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통용되려면 리플의 송금 네트워크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 관련 시장은 2028년까지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자, 이 두 변곡점에서 리플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만으로는 시바이누 이상 수익률은 어려운데요.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며 급등할 숨겨진 코인에 소액 분산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코인은 스위프트 구시대 데이터를 해독해 리플 네트워크에 재조립하고 XRP 원장 진입로에 방어막을 구축하며 양자 컴퓨팅 시대 보안까지 책임지는 유일무이한 자산이죠. 송금 테스트도 완료된 상태이고 ISO 2002 도래 시점에 이 코인이 XRP보다 무려 70만 프로 이상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단돈 1만 원이 7천만 원, 20만 원이 7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이 코인 가격이 얼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과도 같은 존재예요. 저도 종목 이름을 영상에 직접 띄우고 싶지만 저의 정보가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 판매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 부득이 공개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화면 조회수 옆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동일한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 금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하시고 신고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소액으로만 여유롭게 접근하시고요. 다시 없을 기회의 장인 2026년 코인 시장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인생 역전의 기회 꼭 잡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